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측량학 8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사법. 자, 면제적 측량은 뭐냐면 면적 최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에 따른 방법은 다 다른데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 이변일각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삼변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수업에서도 가끔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사인 법칙은 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같다 이것도 있는데 요기의 각을 알파라고 두고요. 요기의 길이를 A와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단면적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구할 수가 있죠. 자, 두 면 사이에 사이각이 있으면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알파가 보다 이걸 단면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알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렇죠? 문제 푸실 때도. 자, 세변의 길이를 이용할 때 헤론의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쓰고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지우고 자, 세변의 길이를 알 때래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와 C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자 이건데 저는 이거를 안 알려드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삼변 측량이 되겠죠. 삼변 측량은 뭐야? 이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거에 대한 각도 B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한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j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삼변 측량 그 공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코사인 C는 어떻게 구한다?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줘서 아까 코사인을 넘겨주시면 C 값이 나올 겁니다. 즉 B라고 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자, B 값이 나올 겁니다. 이 비각도를 내가 만약에 70도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의 넓이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일변 이각법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몇? 그렇지. 비각도 70도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뭘 구한다? 삼변법까지 이용해서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풀이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공식 외우시면 한 번 하면 그만이지만 제 공식은 뭐야? 코사인 법칙도 해야 되고 사인 법칙도 잠깐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희는 삼변 측량을 배웠으면 솔직히 공식을 더 안 외워도 된다는 장점은 있죠. 그렇죠? 자, 코사인 법칙으로 이용해서 한각을 구한 다음에 그렇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뭘 구하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외워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변 이각법과 3변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업법. 직업법에는 이제 심플슨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1법칙과 제2법칙 보이시죠?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토목기사 실기에서 더 잘 나와요. 필기에선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심플슨 제1법칙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는 면적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내가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눌 수가 없어. 얘는 적분을 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는 웬만하면 양심 있게 주어질 겁니다. 두 구간 1구조, 즉 두 덩어리를 하나씩 묶는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공식은 간단합니다. 절대 이거 보지 마세요. 저는 좀 다른 게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잡는다에 다른 겁니다. 자, 3분의 D는 똑같아요. 자, 공식은 y1 플러스 yn입니다. 어디에서 끝내냐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처음 거, 마지막 거. 플러스 4짝. 플러스 2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해볼까? 자, 일단은 여기를 y1, 첫 번째, y2, 그리고 y3, y4, y5. 직원은 곧 높이예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간격이 다 등간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D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D는 간격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Y1에서 시작하니까 맨 처음 거 Y1이라 적어주시고 어디에서 끝난다? Y5에서 끝나니까 얘는 Y5에 대한 높이를 적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4짝은 뭐야? 아, 4 곱하기 짝수구나. 자, Y2와 Y4는 뭐야? 짝수죠. 그래서 4 곱하기 Y2 플러스 Y4로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홀수인데 홀수가 1, 3, 5인데 1이랑 5는 써버렸잖아. 그쵸? 그러면 뭐가 남아? 3밖에 안 남네.
2y 3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닫아주시면 여러분들 심플슨 제1법칙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진짜 출제가 잘 돼요. 심플슨 제1법칙, 심플슨 제2법칙. 하지만 어디서는 출제가 잘 안 돼? 필기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럼 왜 심플슨 제1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얘는 최적 구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공식이 또 탄생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적 도산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표 3개를 여기다 쳐주셔야겠지. 왜 여기다 별표를 쳐야겠어? 출제는 가장 잘 되니까 도산길이랑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축척을 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축척은 m이고요. 그쵸? 얘도 뭐 1000분의 1, 뭐 2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쵸? 축척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25000분의 1, 5만분의 1, 5000분의 1 해가지고 우리 뭘도 구할 그래서 주국선 구할 줄도 알잖아요. 그 표를 암기해서. 근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뭐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하시고. 자, 일단은 축척에 대해서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절대 정밀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길이로만 실제로 나타나는데 실제 거리, 실제 길이, 실거에서 그치 도거, 도산거리, 도산 길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거리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도산거리는 당연히 아셔야지. 이건 도면상에서 나타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거리가 100cm야. 그럼 도산거리는 몇이야? 그치, 더 짧은 거지. 얘가 100cm면 어떻게 한다? 도산거리는 1000분의 실제 거리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0분의 100이니까 그렇죠. 0.1cm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축척의 변경이죠. 자, 이거 출제 잘 되죠. 축척의 변경이에요. 근데 면적으로 더 잘 출제가 잘 되는데 원래 2000분의 1이었대. 축척이. 그래서 했더니 뭐가 나와? 도산거리가 100cm가 나오더래. 근데 뭘로 해야 돼? 사실은 3000분의 1로 계산, 5000분의 1로 합시다. 5000분의 1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실수를 자꾸 유발해. 잘 재던가, 그쵸? 자, 2000분의 100cm니까 2000분의 1을 100cm.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 실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실거와 2000을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 거리는 2000 곱하기 도산거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자, 했더니 20만이 나오더라. 20만이 나오는데 이 5000분의 1로 했을 때 도산거리는 몇인가? 자, 20만 분의 x가 5000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x는 20만에서 5000을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40cm가 되겠다. 5000분의 1 축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우리 보고 구하시오라는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도상 면적이에요. 도면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n분의 1이 10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게요. 이 축척이. 그러면 이 면적이었을 때는 면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실거가 아니라 실제 면적에다가 도상 면적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로 자, 다음 중 실제 면적, 뭐 면적이 있어. 도상 면적이 있는데 뭘 구한다? 실제 면적을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다음에 다른 새로운 축척으로 그치. 그 실제 면적을 이용해서 그 축척에 맞는 도상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혹은 실제 면적을 구하시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척과 축척 도면, 그러니까 축척이 도상 길이에 대한 축척과 도상 면적에 대한 축척은 여러분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진짜 엄청 많아요. 풀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런 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시면 일단 축척을 써요. 그럼 n분의 1이잖아. 일단 축척을 나타낼 때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실거분의 도거잖아. 자, 근데 만약 면적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n분의 1제곱을 해주시고 실면분의 도면이잖아. 이거를 써주고 해주면 조금 달라요. 느낌이. 아시겠죠? 그냥 막상 탁 풀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미리 써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군 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연습해보시고 모르시면 바로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진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줄자의 변형 오차를 볼 텐데요. 줄자의 변형과 실제 면적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고. 자, 여기 x라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줄자가 늘어나면 플러스, 줄자가 줄면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표준척 보정이라고 하죠. 줄자의 변형 보정은. 자, 표준척 보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XX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바로 줄자로 내가 측정을 한 다음에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줄자가 5m짜리 줄자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뭐가? 알고 보니까 얘가 5cm 늘어나 있는 줄자인 거야. 5cm 늘어나 있으니까 5cm라고 적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500cm 자에서 5cm에 대한 오차가 존재하는 500분의 5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일단은 우리가 길이를 구하기 전에 여기 x에 대해서, 그치? 이거를 잰단 말이야. 뭐가? 5cm가 늘어나 있는 5m 자로 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쭉 쟀더니, 이 x 곱하기 500분의 5가 결국에 뭐가 되겠어? 이 전체 길이를 잰 x에, 그치? 오차, 델타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델타 x를,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그거죠. 오차고. 그럼 이거 전체 길이를 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델타 x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고 얘도 똑같이 잘못됐으니까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다. 정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바로 적었으면 x 플러스 x 곱하기 l분의 델타 l이 되겠죠. 그쵸? 자, L과 델타 L은 뭐야? L은 5m에 대한 줄자였고 델타 L은 5cm에 대한 오차라고 보셔도 좋죠. 그럼 이거에 대한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볼까요? x 플러스 1 플러스 L분의 델타 L인데 우리 지금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얘를 그렇지 변형률 그냥 입실론으로 봤다 이거예요. 봐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에 대한 면적을 구하시오. 실제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거지. 나는 알고 보니까 면적이 x제곱인 줄 알았더니 면적을 재서 x제곱인 줄 알았더니 뭐로 돼 있어? 5cm 늘어있는 자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까지는 여러분들 동의하셔야 돼. 뭐 줄어든 자였으면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되고 자 x제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5cm 늘어있는 자로 쟀던 거였네. 그럼 실제 면적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제곱을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그치 실제 면적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간단하게 x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입실론이라 할게요. 입실론 제곱이라 놓으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었을 수가 있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입실론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입실론은 뭐였어? 100분의 1이었죠. 자, 100분의 1 제곱하면 뭐예요? 만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좀 계산을 할 건데 만분의 1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미소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관측했던 면적에다 1 플러스 2 입실론을 해주면 되겠군. 이거 이해되시죠? 입실론 제곱은 어디 갔다? 너무 미소해서 삭제해버렸다라고 보셔도 돼. 그럼 x 같은 경우 길이 나와 있을 거니까 분명히 x제곱 해주시면 되겠고 1 플러스 2 입실론은 뭐야? 그치 50m에서 5cm에 대한 500cm에 대한 줄자에서 5cm에 대한 오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뭘 구한다? 실제 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면적 오차인데 말이 이렇게 구석에 나와 있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되는데 공식을 쓰지 말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쉽게 문제로 보면 되지. 왜? 파이널이잖아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0 플러스 마이너스 0.56m라고 적고 자, 여기를 25m 플러스 마이너스 0.23m로 잡겠습니다. 자, 부정오차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 자, 이거를 그래서 면적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제곱근을 씌워가지고 막 구하는데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면적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 A라고 면적 오차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놓는다? 루트 씌워준 다음에 자, 얘랑 얘 X자로 곱해주세요. 100 곱하기 0.23 제곱 플러스 자 0.56과 얘 앞에 있는 거 곱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0.56 곱하기 25 제곱 해주시면 면적 오차가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그리고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요즘 출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뭘 구하라 된다? 면적 오차에 대한 정밀도를 구하시오라고 한단 말이야. 면적 오차에 대한 정밀도 어떻게 구해? 전체 면적을 구해주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오차 델타 A를 그치? 뭘로 본다? 정밀도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을 일단 맨 처음에 구하셔야 돼요. 즉 A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지. 주황색으로 이거와 이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면적은 100 곱하기 25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2500을 뭘로 한다고? 넓이라고 놓는다고. 자, 그리고 면적 오차는 그렇지. 아까 우리가 구한 공식을 쓰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면적과 면적 오차의 비율로 해서 정밀도라고 볼 수가 있겠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면적 오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A분의 델타 A, 즉 뭘 구해라? 정밀도를 구할 수 있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지금 파이널이고 우리는 문제풀이에 좀 더 많이 치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면적의 정도와 최적의 정도예요.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적의 정도. 자, A분의 델타 A. 이건 뭐야? 정밀도야. 여러분 정밀도예요. 지금 정밀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밀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A분의 델타 A는 뭐냐면 면적에 대한 정밀도는 그렇죠. 길이에 대한 정밀도의 2배다라고만 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피, V분의 델타 V는 정밀도입니다. 부피에 대한 정밀도는 3이군. 뭐에? 길이에 대한 정밀도에 곱하기 3만 해주시면 되겠군.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암기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이건 뭐에 대한? 정밀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밀도. 자, 근데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는 여기서 이거는 출제가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14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몇 번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반대로 물어본 거지. 뭐 A에 대한 정밀도를 알려줄 테니까 거리에 대한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혹은 거리에 대한 정밀도가 이 정도면 그치 면적에 대한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는 여기서 좀 더 잘 된다는 거 체크. 자, 다음은 최적계산법, 단면법입니다. 자, 최적계산법과 단면법인데, 자, 방법은 양단면 평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이 있고요. 그리고 각주공식이 있습니다. 사실 출제율이 가장 안 되는 건 뭐야? 중앙단면법이 되겠다. 자, 간단하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넓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는 다르죠. 그러면 이거의 반을 나는 AM이라고 두겠다. 자, 여기다가 뭘 곱해? H만 곱하면 부피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는 게 뭐다? 그렇지. 중앙 단면법이에요. 사실상 그래도 문제가 출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다음 중 부피를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양단면 평균법을 쓰시오. 또는 각주 공식을 사용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측점이 몇 개일 수가 있겠죠? 일단 한 군데랑 두 군데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중간이니까 AM으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측점이 3개인 부분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측점이 3개인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도 측점을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이때 뭐 양단면 평균법을 생각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A1, 여기를 A2, 여기를 A3로 두겠습니다. 자, 절대 중앙단면법과 헷갈려서 안 돼. 측점이 몇 개라고 했어? 3군데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양단면 평균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2분의 A1 플러스 A2 예를 들어서 여기를 L1, L2라고 둘게요. 자, 곱하기 L1인 거 동의하시죠? 자, 양단면 평균법입니다. 자, 플러스. 그럼 여기에 대한 양단면 평균법은 뭐랑 뭐를 써야 돼? A2 하면 더 쓰고 A3 하면 더 쓰면 되지. 그래서 2분의 A2 플러스 A3 곱하기 L2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양단면 평균법입니다. 자, 더 쉽지. 자, 근데 양단면 평균법이 뭐보다 크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중앙 단면법보다는 크기가 크겠군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중앙에만 계산을 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크기는
양단면 평균법이 뭐보다 크다? 중앙단면법보다 크다는 건 알아야 돼. 자, 그럼 각주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각주 공식이 바로 심프슨 제1법칙, 심슨이래. 심프슨 제1법칙을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값이 뭐야? 6분의 1 A1 플러스 4AM 플러스 A2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프슨 제1법칙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3분의 D 뭐 그리고 Y1 플러스 YN 그리고 4짝 2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간단하게 좀 그런 느낌이 나오긴 하죠. 4짝 그러네 그쵸? 그리고 A1으로 시작을 하네 그리고 플러스 A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까지인 거야? 그게 A2까지가 맞기는 한 거야. 그 그림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아까 그 맨 처음에 그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심슨 제1법칙은 사실 이게 그거예요. 정석이긴 한데 실기에서는 여러분들 각주 공식을 기억을 할 때는 지금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A1, A2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측점이 두 개잖아. 그럼 이 가운데를 아까 쓰는 걸 뭐라 그랬어? 그래서 중앙단면법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면적을 그냥 AM이라고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A1을 시작해가지고 그치? 부피니까 H를 좀 생각을 해줘. 자 그리고 얘는 Y1, Y2가 아니라 그렇지 A1, A2라고 AN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럼 그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A1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AN은 어디서 끝나죠? A2에서 끝나니까 A2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4AM인데 짝수라고 하고는 여기밖에 없겠죠. 그쵸? 4짝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홀수가 있어요 없어? 1, 3 이미 넣어버렸잖아. 없잖아.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풀어 써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6분의 L 곱하기 A1 플러스 4AM 플러스 A2가 되더라. 이게 무슨 공식이다? 각주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크기로 따졌을 때는 양단면 평균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각주 공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이 가장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가끔 출제가 되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다음 중 최적을 구하시오. 단 각주 공식을 쓰시오. 단 양단면 평균법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두 개가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심프슨 제1법칙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심프슨 법칙은 높이로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야? 그렇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최적 구하는 거니까 Y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A1, AN으로 생각하시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고법이에요. 정고법. 자 정고법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방법보다 부피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 왜? 얘가 가장 커. 그냥 얘가 제일 커요. 아시겠죠? 근데 얘 또한 정고법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지형 측량에서 배웠잖아. 정고법은 점으로 높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심 측량이나 그 하천 측량에 배웠어요. 수심이 낮을수록 뭐 숫자로 표현한다. 높을수록 숫자로 표현한다는데 얘도 그치 높이를 뭘로 나타내는 거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각형일 때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일 때가 있는데 자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 4분의 A고요. 자 시그마 H1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H2 플러스 뜨드드드 해가지고 4 시그마 H4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식은 간단하죠 사실. 자 첫 번째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게 지금 하나가 겹치죠. 뭐가? 이 옆에 사각형이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 H1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만 포함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는 건 뭐지? 이것도 사각형 하나만 공유하고 있는 거고 사각형 하나만 공유하고 사각형 하나만 공유하죠. 자 얘도 사각형 하나만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 다 H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홍색으로 H2는 뭐야? 사각형을 두 면적을 공유하는 높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도 두 개 공유하겠지? 하나 둘. 자 얘도 하나 둘이니까 두 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연두색으로 H3는 뭘까? 세 개의 면적을 갖고 있는 게 있나? 있네. 하나 둘 셋.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럼 H4를 다 갖고 있는 건 몇 개다? 하나밖에 없잖아. 어떤 거? 바로 이 파란 색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토목기사 실기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필기 수준에서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히 V 토량을 구하시오라고 문제 출제가 잘 되고요.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따로 뭐 H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지방고 지방고를 이용해서 뭐 성토량을 구하시오 또는 뭘 구하란다 절토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최적계산법에서 이 면제적 측량 토목기사 필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토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더 출제가 잘 되니까 토량만 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뭐겠어? 당연히 한 개의 사각형의 면적이겠죠.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분할법은 좀 더 복잡하죠. 왜? 삼각형이다 보니까 측점수가 많단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H1인 구역, 한 군 구역만 찾으면 되겠지. 요게 H1이겠죠. 그쵸? 그리고 또 있나요? 없네. H1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자, H2 같은 경우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의 면적, 두 개. 그리고 얘도 두 개죠. 얘도 삼각형 두 개. 얘도 삼각형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맞죠? 두 개니까 참 많네요. 자, 그럼 H3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3. 삼각형 세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있나?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있네. 그럼 체크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쵸? 자, H4가 있대요. 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던 H4라고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 H8이라고 있죠. 그쵸? 자, 이거는 H8.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H8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8을 곱해주시는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A가 아니라 3분의 A로 두시면 돼요. 삼각형이니까. 가끔 교재에 6분의 A, 6분으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6분의 BH라고. 자, 여러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BH로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떨어지고 6분의 BH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6분으로 외우시는 것보다 그치 3분의 A로 뭔가 외우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지 않아요? 삼각형이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고 공식은 뭐 할 거 없이 시그마 H1 시그마 H2 2 곱하기 시그마 H2 뚜뚜뚜 가가지고 8개짜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피를 구해 주시면 돼요.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뭘 구한다? 그치 최적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다. 부피를 구해 주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는 출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면제적 측량을 이제 끝낼 거고요. 면체적 측량 같은 경우는 약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척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법과 뭐 부피를 구하시오 또는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연습해주면 최적 계산은 진짜 쉽게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